뉴스의 중심, 워싱턴 나우. 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주요 증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세상을 집어삼킬 태세입니다.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독주체제, 독재체제인데요.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안한데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이 그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달 26일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산시장은 좀 거품이 있고 고용시장은 탄탄하다. 그러면서 궁극적 관심은 실물이다. 즉 인플레이션이다. 요약을 하면 증시에 신경 쓰지 않고 고용시장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보고 인플레이션 직진, 인플레이션만 보겠다라는 126 선언과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잠잠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페드가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과속을 하면서 더 투자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데 그 인플레의 광기는 갈수록 더해갑니다. 예전 4.99달러면 햄버거 2개, 패티 3개에서 먹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햄버거 안에 패티 하나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의 범위도 계속 커지고 있죠. 집값, 차값에서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작년만 해도 집값, 차값이 인플레이션의 주류였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질 때부터 기름값, 천연가스값이 확 뛰더니 올 들어서는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식탁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가격 약속을 한 듯이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원래 늦어도 상반기 중엔 정점을 찍고 좀 잠잠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는 다들 모르겠다입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먹고 사는 비관론자들이 더 득세하고 있고요. 투자은행들도 이때다 싶어서 포커판에 판돈 올리는 것처럼 금리 전망을 계속해서 하나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국 중앙은행이 지난주에 팬데믹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고요. 유럽중앙은행 ECB도 매파적인 태도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이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브라질도 5년 만에 두 자릿수 10%대 금리로 기준금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때문에 불안한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과 러시아가 티격태격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만 아니었으면 이미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겼어도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오는 10일에 나올 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숨죽이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 개관을 했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게 오르고 있죠. 3차 인플레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집값, 차값, 하우스, 홈, 카플레이션, 홈플레이션이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오일플레이션,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었고요. 올 들어서는 식탁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하루를 일과를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아마존, 스타벅스, 맥도날드 정도일 텐데요. 이 3대 빅 매장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 아마존은 4년 만에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매달 13달러, 정확하게는 12.99달러에서 14.99달러로 오르고요. 신규 회원은 오는 18일부터, 기존 회원은 3월 25일부터 적용이 돼서 저도 기존 회원이라서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별로 쓰는 게 없거든요. 적지 않은 미국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스벅은 벌써 넉 달 새 세 번째 가격을 올릴 태세입니다. 지난해 10월 그리고 지난달에 올렸는데 또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맥도날드도 지난해 이미 평균 6% 정도 상품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올해도 또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세 개 업체 모두 똑같습니다. 짜고 친 것 같죠, 꼭. 임금과 물류비 때문이다 라는 거죠. 물류난과 인력난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의 할인 매장이나 어떤 매장에 가보면 스티커로 가격표를 새로 붙여놨습니다. 그 가격표를 떼보면 한 20-30% 정도 싼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만 해도 이 가격이었는데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서 식당 메뉴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올린 거죠. 이제 옛날 미국이 싸다라는 건 옛날 일이고 다 스티커 붙여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탁 물가,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으면
집차, 기름값은 좀 잠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카플레이션, 오일플레이션 여전한 가운데 거기에 생활 물가도 오르고 있다라는 게 심각한 거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니까 페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투자은행들도 오라 싶어서 그 전망, 금리 전망을 더욱더 높이 부르고 있습니다. 페드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올려라고 주장을 합니다. 3월에 25bp가 아니라 50bp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FOMC 때마다 올려야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BOA와 BNP 파리바입니다. 둘 다 B로 시작해서 빅스텝을 주장하는 건지 몰라도 BOA는 앞으로 7번 남았잖아요. 올해 FOMC가 7번 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NP 파리바는 그 중에 6번 정도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3월에 50bp 올려야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모건스탠리, 도이치뱅크는 상반기 중 지금 3번 남았잖아요. 3월, 5월, 6월. 이때는 다 올려야 된다. 하반기는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 분위기는 좀 달라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페드와치죠. 연방기금 금리 가격으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측정해 본 건데 3월에 기준금리를 50bp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을 33.7%였어요. 그런데 6일 기준 이틀 만에 14.3%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리 전망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 요인을 제공한 게 파월 의장인 거죠.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고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앨런 그리스펀 회장 때 2004년이었죠. 그때는 FOMC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페드 의장으로 있던 2016년에는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월 의장이 이렇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조그만 이벤트에도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테크 실적이 그 도화선이 됐죠.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변동률로만 두고 보면 빅테크가 아니라 거의 밈테크 수준이다로 저는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 연은 총재, 특히 그해 FOMC 투표권이 없는 지역 연은 총재들이 좀 세게 얘기하면 파월 의장이 수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형국, 정반대의 행보죠. 파월 의장이 이렇게 불안을 키우니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주워 담고 있습니다.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점진적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한때 3월 50bp 인상을 선언했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50bp 인상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중을 잘 읽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스 연은 총재도 50bp 인상은 페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패트릭 아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50bp 인상에 대해서 확신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이번 주에도 페드 인사들, 특히 FOMC 표결권이 있는 인사들이 공개석상에 섭니다. 오는 9일에 미셸 보만 페드 이사가 1월 FOMC 이후에 페드 이사로는 처음 공개석상에 나서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이번에도 FOMC 표결권이 있죠. 이 사람도 연설을 하게 되니까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만도 상대하기 버거운데 우리 증시는 지금 우크라이나발 갈등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장군멍건 거듭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계속 긴장 강도를 높이고 있죠. 근데 그 형태는 좀 다릅니다. 러시아는 정말 조용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병력과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언론들이 그런 은밀한 러시아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전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요. 미국은 반면에 떠들썩하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국방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고 푸틴 개인 제재, 반도체 수출 규제한다고 할 때나 그리고 지난달 말에 8,500명 유럽에 출전하기 전에 비상대기 명령할 때나 지난 2일에 공수사단 같은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동유럽에 급파할 때나 모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떠벌린 편이죠. 러시아가 몰래 병력을 늘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계속 이런 긴장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본인들도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직접 러시아군은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나토만 지원할 거야.
그래도 외교적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놓을 거야. 빠져나갈 구석은 만들어 놓고 있죠. 일단 모두 이렇게 긴장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 러시아, 밀어는 재미를 보고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갈등 때문에 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누가 이익입니까? 오페크 회원국도 이익이지만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세계 1위 천연가스 매장국인 러시아가 정말 이익입니다. 많은 이득을 보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지난해 정부 예산 가운데 거의 40%, 36%가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왔어요. 당연히 이게 푸틴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정해놓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이걸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발 갈등 때문에.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존재감을 높이면서 옛날 러시아 왕국 소련의 영화를 높여가는 르네상스 쪽으로 가는, 그래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긴장 강도가 높아질수록요. 미국도 그렇게 손해는 아닙니다. 미치지 않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에너지 가격, 기름값이 62% 올랐는데요.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이 잘못해서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본인이 돈 풀어서 정책을 잘못 써서라고 할 수 있지만 은연중에 이런 중동발 갈등,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갈등 때문에 이런 원유값이 오르고 있어. 러시아 때문이야라고 은연중에 심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문제만 풀면 인플레이션 덜할 거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공급망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걸 좀 덮을 수 있는 이런 내우를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 외환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 우크라이나발 갈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쯤 하면 양측 모두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에겐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가 아니냐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해법이 좌절돼서 국제적인 전쟁이나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서로 긴장 강도만 높이면서 내부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런 긴장 관계도 더욱 높여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발 갈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에 1월 CPI가 가장 큰 관심사항인데요. 7.2에서 7.3%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와 주가가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지난주보단 덜하겠지만 실적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지난주만큼 대어는 없습니다. 트위터나 우버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밈테크가 될지 모르잖아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10년물 국채금리 동향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020년 1월 2년 만에 1.9%를 넘었잖아요. 기존 어떤 시장금리의 벤치마크가 되니까 이번 주에 2%를 돌파하면 금리 민감주,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나아가 한국 시장 코스닥, 코스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미국 외에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멕시코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러시아가 빅스텝, 11일 금요일인데요.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발 갈등,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 주에도 실적을 중심으로 호재가 악재를 덮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고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